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단기적 해결 어렵다. 재고는 쌓이는데 생산 시설을 늘어. 그죠?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으로 배터리 셀 제휴가 쌓여가는 가운데 구조 문제에 따른 과잉인 만큼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 배터리 업계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단기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수적 접근을 권고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꺼져라, 꺼져라. 뭐예요? 확실하죠? 뭐예요?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 어떻게 망한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어떻게 망한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리고자 사업 보고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리스크는 뭐가 있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우리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주가가 더 갈지 내려갈지는 추가적인 수급에 따른 거고요. 우리가 기업을 보고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는데 투자 설명서 있잖아요. 요런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보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 설명서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이런 회사가 상장하는데 우리가 이런 투자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게 뭐다? 투자 설명서입니다. 이거를 조금 많이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는 건데 먼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투자 위험 요소. 이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위험한지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핵심만 좀 읽어보고 가자고요. 우리 간단하게 이 전구체라는 그러한 좀 물질을 만들어서 BM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전구체가 뭔지는 알고 가자고요. 자, 어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이전 단계의 물질.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BM에 공급하면은 BM이 만들어서 다시 공급하는 좀 요런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통상 2차 전지 사업 내에서는 양극재가 되기 이전의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즉, 요거를 에코프로 BM의 92%를 공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공급하면 뭐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 BM이 가공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어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 요소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의 위험성이 나와 있는데 끄지 마세요. 사업의 위험성이라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회사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국내외 경기 변동성과 관련 좀 있는데 당사의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 전구체는 주로 EV용 2차 전지, 휴대용 IT 기기 및 전동 공구용 2차 전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하이니켈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정부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게 되면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를 규제하기보다는 전기차를 어떻게 전부 다 쓰라고 하는 전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규제보다는 완화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써놓긴 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갑자기 전기차 관련해서 불이 많이 나거나 뭐 전기차 관련해서 문제가 많거나 그럼 규제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써놓은 겁니다. 또 읽어보면은 국내외 전반에 걸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이니켈 전구체가 채택이 되는 제품 또는 그 전방 시장의 수요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근데 똑같아요. 어떤 제품이건 시장 경기 침체가 오면은 꺾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투자 설명서에서. 또 읽어보면은 당사는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은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전방 시장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EV를 필두로 짧은 충전 시간, 고출력, 고용능, 고성능 2차 전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동 공구, 퍼스널 모빌리티 등
난 IT 기기 그리고 ESS 등 다양한 제품의 수요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 결과적으로 전기차 그리고 전기 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우린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유의하여라.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밑에 부분도 읽어보면은 같은 내용이고요. 자, 최근 3개년 매출 추이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2022년도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그 다음에 2021년 3400억, 2022년 6600억, 그 다음에 2023년 반기가 5000억, 즉 1조 정도 되는 거죠.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조. 그죠? 반기가 이거니까 1조. 거의 성장이 어떻게 되죠? 거의 6, 70%씩 성장을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2배 성장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일단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회사를 우리가 어떤 회사를 샀을 때 이 회사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몰빵을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런 문제는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좁혀지거나 지지선이 만들어졌고 추세가 완벽하게 상방으로 잡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짜는 거지. 현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지. 몰빵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 위험 요소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그치지 않고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얘기하는 거죠. 미국만 하더라도 베이글 가격이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시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기분이 얘기해 주기를 베일 가격이 뭐 13,000원, 15,000원이었는데 2만원까지 올랐다. 2만원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오르구나. 우리나라보다 심각하긴 하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기구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글로벌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왜 투자 심리가 악화되죠? 자,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투자했을 때 이 투자한 기업이 2차전지, 즉 뭐예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성장주에 투자라면은 금리가 낮아야 좋다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 성장주는 어떻게요?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당겨 쓰고 그 돈을 당겨 쓰는 부채 대비 예를 들어서 이 금리가 1년에 2%짜리 금리다. 근데 우리 성장률이 1년에 5%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이 성장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장력이 5%인데 금리가 6%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성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좀 알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향후 시장을 어렵게 하고 당사가 사업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7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3년 수정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를 기록한 이후 2023년도 에도 동일한 수준인 3%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 2023년 4월 발표된 수치에 비해 2023년 7월 발표된 수치가 일부 하향 조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 미국에 뭘 많이 팔죠? 미국에 2차 전지 관련 자동차 많이 팔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미국의 성장률 지금 굳건합니까? 굳건하지 않습니까? 굳건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위험 요소로 집어넣어 놨지만 이 시장, 2차 전지 시장, 공급하는 시장이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1.6%에서 오히려 1.8%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은 선진국 있죠, 선진국은 어떻게? 성장률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자, 2차 전지 전기차를 사는 시장인 어떤 시장입니까? 어떤 시장? 굉장히 부유한 시장이죠. 부유한 시장, 부유한 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국이랑 이 선진국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투자 위험 요소에서 이거에 나온 이유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투자 위험 요소니까 집어넣는데 문제가 좀 없어 보인다 라고 좀 보여주고 내려갈게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스크롤 보이세요?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어보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신 뭐 하고 있다? 읽어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핵심만 딱딱딱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읽어보면 나쁠 게 전혀 없는 내용만 투자 위험 요소에 넣어놨어요. 보시면 글로벌 EV 수요 추이 전망 나와 있는데 어때요? 2022년, 21년, 22년, 23년, 24년 뭐예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연기관은 떨어지고요. EV 전기차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EV 침투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투자 위험 요소가 되느냐? 그죠? 읽어볼게요. IT, 난 IT 기기 시장 또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최근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된 글로벌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동 공구, 퍼스널 모빌리티 등 적용처를 다양하게 확대하며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산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국 정부에서는 전용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ESS 도입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2022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33.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EV 탑재되는 2차 전지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차 전지 성장세는 EV의 성장세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투자 설명서에 넣어놨네요. 그죠? 나는 투자 위험 요소를 좀 눌러놨는데 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위험한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글로벌 전구체 수요 추이 전망. 자, 미국 어때요? 2023년도 지금부터 2배씩 늘어납니다. 2배씩 늘어나고 유럽도 2배씩 늘어나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나쁜 게 없다라는 건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체 수요를 성분별로 나눠볼 경우 최근 수년간 LFP 전구체 수요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향후에는 3원기의 전구체 그중에서도 하이니켈 전구체 수요의 성장이 전체 전구체 수요의 성장성을 견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구체 성분별 발전은 정방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전구체의 성장은 EV 시장의 성장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네요. 투자 설명서가.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퍼포먼스 나타내야 하는 플러그십 모델이나 프리미엄 모델의 LFP 전구를 탑재한 2차전지가 채용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내리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 위험. 자, 당사의 주요 제품 하이니켈 전구체는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 우려지만 우리의 제품은 어떻다? 경쟁 강도가 높다. 당사가 경쟁사 대비 경쟁 열의에 있는 경우 시장 수요 변화에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품 개선, 마케팅 및 유통 및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침체기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이를 경쟁사 대비 견뎌낼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높은 경쟁 강도는 업계 내 추가적인 합병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경쟁사는 보다 확고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며 시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두껍게 해놨죠. 이러한 전구체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제를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위험한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공격적인 합병으로 시장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보는 시점에 따라 좀 틀린 거니까 투자 위험 요소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이게 나오고 있죠.
당사는 경쟁 강도가 높은 하이니켈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전구체의 경우 판매 가격의 중장기적인 하락 및 OEM,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의 변화하는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전 제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니켈, 코발트 등 광산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구체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법안이 있죠? 무슨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있죠. 이게 뭡니까? 중국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만드는 원료를 쓰면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IRA 법안, 이게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그럼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충분하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배제되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니켈, 코발트 등 광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구체 사업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죠?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꺼지라 하고요. 일본의 정통적인 대형 화학 업체 또한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경쟁사들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일단 중국은 나가 계시고요. 향후 생산 능력 확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생산 능력, 기술력 및 적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의 주요 경쟁 업체로는 일본, 그 다음에 이상 중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너는 일단 물러서 있어. 중국은 일단 배제할게요. 그 보면은, 자, 중국이 누가 있다 했죠? CNGR, 그 다음 GEM, 그 다음에 읽기도 힘드네요. HCB라고 하죠. 자, 먼저 중국 1등이죠. 자, 1, 2, 3등 제껴 버리십시다. 제껴 버려요. 그죠? 제껴 버리고 또 어떻게? 독일, 일본. 그래, 너희 9% 먹어.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중국 제껴. 그 다음에 중국 제껴. 자, 그러면 우리 위로 2명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자,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력 기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뭐야, 2027년 대한민국이 올라왔네, 5위로. 근데 위에 다 중국이네. 다 꺼져. 뭐예요? 아, 우리나라가 1등이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얘네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IRA 법안. 너희들은 IRA 법안 때문에 나가 떨어져야 돼. 우리가 1위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투자 위험 요소 보러 왔는데 좋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자, 읽어보면 너무 길다. 그죠? 제가 정리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길어요. 또 밑에 뭐 1위 하는 게 있네요. 또 이거 뭔지 볼까요? 보면은 한편 중국 시장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은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으며, 근데 중국이잖아. 외국계 전구체 업체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지네끼리 헤쳐먹는 시장인데. 그리고 니네들 지금 전기차 시장 어떻게 해서 다 개망했잖아. 그죠? 중국 볼까요? 중국 배터리 공급 과잉, 단기적 해결 어렵다. 재고는 쌓이는데 생산 시설을 늘어. 그죠? 중국 배터리 업계 공급 과잉으로 배터리 셀 제휴가 쌓여가는 가운데 구조 문제에 따른 과잉인 만큼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 배터리 업계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단기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수적 접근을 권고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꺼져라, 꺼져라. 뭐예요? 확실하죠? 뭐예요?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 어떻게 망한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어떻게?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배터리 재고가 이렇게 쌓여가는데 덤핑, 막 배터리를 싸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공급 과잉 시장에 오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다 어떻게 된다? 도산된다. 망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된다? 시장 점유율이 이동하겠죠. 이때 어떻게 된다? 에코프로 머티가 공격적인 증설로 이 시장을 먹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기본적으로 이 미래의 밸류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밸류를 받고 있고 그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안 좋은 얘기 해드렸는데 좋은 얘기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깁니다. 보세요. 이거 하려면은 2-3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볼 거잖아, 2-3시간. 그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쨌건 중국이 망하면은 시장을 먹을 수 있다. 에코프로 머티 지금 구간에서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아시는 분 있다 했죠. 미국에 아시는 분. 자, 이분께 전해드린 내용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기본적인 분석. 아까 제가 봤던 자료 있죠. 투자 설명서. 여기서 본 거를 요약해서 정리해 놨는데 이거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열심히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읽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두세 시간 걸려.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다 읽었는데 이거 또 한 번 더 읽으려니까 못 읽겠어요. 이게 염두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좀 읽을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이죠. 현 구간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성, 올라가는 성장성이 반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IPO 회사들은 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받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현 구간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중국의 덤핑 문제 그리고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중국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에코프로 머티가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 시장의 밸류를 어떻게 더 받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제가 합병 이슈 있는데 요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합병이 어떻게 피합병이 될 수도 있고 흡사합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들은 내용 말씀드렸죠. 아까 미국에 있는 분께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요거 내용 꼭 받아가세요. 찌라시로 돌고 있는 자료인데요. 사실상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 제가 리포트 똑같이 정리해놨으니까 에코라고 남겨주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블루런 벤처스가 누구죠? 투자 수익률 1600%의 신화를 쓴 에코프로머티의 2대 주주입니다. 자, 얘네가 아시아 펀드 구성 종목 분석. 자, 보시게 되면 뭐예요? 블루런 벤처스 아시아 펀드 구성 종목 분석. 결과적으로 얘네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 코스피 회사 그리고 코스닥 회사. 자, 여기에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얘네 투자가 1600% 신화를 얻었으니까 얘네가 투자한 회사면 얼마나 좋은 회사겠습니까? 그죠? 그 블루런 벤처스 아시아가 투자한 이 코스피 기업 2개 이 코스닥 기업 하나 반드시 받아 가셔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거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라고 남겨주시고 위에 번호로 에코라고 남겨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마지막 선물 있습니다. 매집주. 이거 진짜 한 번만 꼭 봐주세요.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매집주가 뭐냐면은 자, 현 구간에서 이건데요. 이런 차트를 제가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조금 화면 자체가 뭉개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종목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거의 500%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얘네가 매집에 잘 돼 있었거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 메디칼.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우리는 봐야 될 게 이 앞에 구간을 봐야 돼요. 이 앞에 구간.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가 자체가 수렴으로 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차트였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렴으로 내려오고 있는 차트였고 현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공격편이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하락 매집을 시도했죠. 1차 하락 매집, 2차 하락 매집, 그죠? 얘네들 하락 매집을 깊게 한 건 아닌데 1차, 2차 하락 매집만 진행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하락 매집을 1차, 2차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종목은 보시면은 이게 세종 메디칼이고요. 보시면 이 종목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격형 매집이 진행되고요. 어떻게 된다?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시죠. 공격편이 진행되고 나서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매집을 계속하면 주가를 올리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가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냥 마찬가지예요. 개인 계속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계속 이제 팔지 않으니까 세력 입장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 털어내기 위해서 하락 매집 시작하는 거다. 1차, 2차, 3차
매집을 끝내고 이제 올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똑같이 이렇게 하락 수렴형으로 매집해서 이제 올리는 1파 자리가 완성된 거거든요. 1차 파동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여러분께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CCS 관련해서 아실 겁니다. CCS 관련돼서 제2의 CCS 관련주 드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받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보실게요. 자, 이 CCS라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상승하다가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 주가 어떻게 됐다? 주가 이 구간에서 쭉쭉 올라가서 폭등했죠. 그죠? 이 구간 얼마입니까? 1,000원에서 어디까지? 4,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얼마입니까? 400% 올라갔어요. 400%. 그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죠? 다브링크.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 현 구간에서 이 지지받는 구간 어디예요? 어디? 이 전고점 부근 지지받고 주가 어떻게 됐다? 이 종목이죠.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다? 주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이 구간. 얼마죠? 1,800원. 1,800원 구간. 일요일날 종가 때 일요일에 영상을 찍었으니까 월, 화, 수, 목 얼마나 올라갔죠? 밑에 구간에서 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잡을 수 있는 시가였습니다. 1,850원에서 현재 구간까지 2,400원 몇 프로죠? 거의 35%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매집주를 드리는 거는 만약에 오르면 안 드릴 거예요. 근데 현 구간에서 안 올랐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뭐해라? 반드시 매수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저희 제 개인 채널에서도 이제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원래 공통 채널에서 하던 건데 요거 이제 저도 홍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력주 포착TV 그 공용 채널 쓰는데 구독자 3만 명 기념 이벤트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1등 김치냉장고, 2등 공기청정기, 3등 귀뚜라미 온수 매트에서 전부 다 하면은 1,000만원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2달에 한 번 정도 이벤트 진행하는데 똑같이 항상 1,000만원 정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 1등 김치, 2등 공기청정기, 3등 귀뚜라미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1명, 3명, 10명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에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연락 드리니까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참여 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마감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한 2, 3주 남았어요. 자, 그래도 나름 14명 정도기 때문에 보통 한번 신청할 때 한 달에 300명에서 400명 신청하니까 제가 봤을 땐 확률이 그래도 10% 정도는 안 되지만 5%? 요 정도면 충분히 해볼 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당첨되시면은 부가세 22%는 내주셔야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